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겠어요.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지금 2과목입니다. 전기기기를 좀 빠르게 한강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좀 길 수 있어요. 지금 몇 분 나올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방에 쭉 가볼게요. 자,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제공해 드립니다. 어떤 주제냐면 전기기기 5개 있는데 오늘 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5번째 전기기기 응용이고요. 여기 베스트 제가 7 럭키 7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베스트 7선입니다. 주제는 이렇게 7가지를 잡아봤고요. 제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 보면서 가고 모든 문제는 다룰 수 없고요. 굉장히 이제 기본적이면서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돼요. 문제만 제가 꼽아서 교재 체크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푸십시오. 그리고 너무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개념적인 것보다 뭘 가져가야 될지 결론적인 공식과 두 번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문제를 여러 번 푸세요. 베스트 7 중에 첫 번째는 스위칭 할 수 있는 소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단원이 전기기기 응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전기기기를 다룰 때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소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시험장에 3가지 정도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스토리는 다이오드, 두 번째는 전력용 트랜지스터 BJT라고 부르는 것과 마지막으로 IGBT, 이렇게 3가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이오드부터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걸 한번 체크를 핵심 위주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 다이오드는 1번 생긴 모습을 꼭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단자가 있는데 2단자입니다. 그걸 또 체크를 하시고, 2단자란 얘기는 자, 여기 양극과 음극, 자, 2개의 단자를 사용하죠. 네, 저기에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이고, 이것을 여기 전류가 거꾸로는 이제 못 흘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양극에 자, 높은 전압 플러스 5V, 뭐 오른쪽에는 좀 낮은 뭐 0V 이렇게 이제 걸려 있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그런 소자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소자고, 자, 이 거꾸로는 이제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흐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압이 전달될 때 여기서 한 0. 뭐 제조하는 소자에 따라 다르지만 0.7V 정도 전압 강화가 생긴다는 사실도 한번 염두에 보시고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왼쪽은 우리가 P타입 반도체를 만들고요. 파저티브, 즉 플러스 전공이 많은 반도체와, 오른쪽은 N타입 네거티브, 전자가 많이 있는 N타입을 2개를 접합해서 정션이라고 그러죠.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것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겼냐? 자, P타입 요렇게 전공이 많은 상태에, 여기 N형은 전자가 많은 상태, 이렇게 2개를 붙이더라. 그래서 여기 2번 요런 모습도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P형 이런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파서티브라 그랬죠. 파서티브, 그래서 플러스 전공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N은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오래오래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교재에 기준으로 되어 있고, 중요한 거 저처럼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그럼 이 소자는 뭐다? 온오프를 할 수 있고, 자, 4번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이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이거 꼭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5번 체크 들어갑니다. 자, 무엇이다? 이것을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더라. 교류는 이런 파형이었죠. 이것을 어떤 직류 성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한쪽 방향 통과시키고 이쪽은 통과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언제 동작시킬 수 있냐 봤더니, 자, 6번, 자, 동작을 시키려면 순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해야 된다. 즉, 자, 에노드 쪽에 플러스,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를 인가해라. 자, 여기서 이쪽에 높은 전압, 여기 낮은 전압을 인가하면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7번, 역방향은 흐르지가 않는다. 흐르더라도 아주 미세한 누설 전류가 흐를 것이다. 해서 이런 거 상황 체크해 주시고, 자, 8번 중요합니다. 자, 역방향으로 큰 전압을 가하면요,
큰 전류가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흘러요. 자, 그래서 8번. 자,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제너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면 요 제너 다이오드도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작용은요, 정류였죠. 교류를 자, 이렇게 직류로 바꾸더라. 또는 이렇게 직류로 바꿀 수 있다. 자, 다음 회로도에서 자, 다이오드 보이시죠?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겠네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볼게요. 자, 양극의 전압이, 양극이 여기 있죠? 자, 여기가 양극, 이쪽이 음극, P타입, N타입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양극의 전압이 음극보다 높으면 순방향이죠. 자, 이렇게 흐르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순방향 도통 시 양단자 간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0.7V 정도 발생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5V면 0.7 정도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요. 그것은 뭐냐? 제너 다이오드랬죠. 그래서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다이오드를 사용한 다이오드 얘기 나오죠. 자, 직렬로 연결할 때 어떤 것이냐? 다이오드는요, 저거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한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때요? 빠르죠?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일반 강의 우리 재생 목록에 강좌수 많은 거 그거 들으시면 되고, 천천히 이해하실 분들은 빠르게 가실 분들은 요 정도 선에서 커트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전력용 트랜지스터입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BJT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폴라 정션 접합했어요. 트랜지스터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자, 뭐 NPN과 PNP가 있는데, 자, 이런 거 용어 하나만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확대를 좀 해가지고, 자, 이렇게 세 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쪽을 콜렉터라고 합니다. 콜렉터라고 하고, 자, 여기는 베이스라고 해요. 여기는 에미터 방출하는 부분, 컬렉터는 수집하는 부분,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화살표 보니까 자, 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로 온오프를, 자, 여기 흘렀다 안 흐르게 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이것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로 온오프 제어가 가능하더라. 즉, 여기 이쪽 베이스에 전류를 흘리면 예를 들면 켜지고, 뭐 안 흐르게 하면은 꺼지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가 뭐냐? 저기 짜라라라라 나와 있는데, 핵심은 베이스 전류를 흘려서 동작시키고 뭐 온오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뭐 대충 여기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이런 걸 써주시고, 자, 여기로 조절을 하더라. 마치 전기 수도꼭지 같은 거죠. 수도꼭지 돌리면 물이 나오고 잠그면 닫아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랬냐? 전력용 트랜지스터 BJT 또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 그 다음은 IGBT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거 약어를 좀 가져가는 게 오래오래 기억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은 금방 까먹어요. 자, 인슐레이티드 게이트, 자, B는 바이폴라, T는 트랜지스터다. 자, 그래서 여기 IGBT라고 떠올리시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요겁니다. 게이트를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G라고 표기를 하고, 아까랑 유사하죠, 그죠? 자, 여기 게이트고, C는 앞에서 봤던 컬렉터, E는 에미터다. 자, 그럼 이것은 핵심이 무엇이냐? 대전력, 큰 전류나 전압을 고속으로 온오프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게이트에 인가하는 이번엔 전압입니다. 전압으로 전류 제어가 가능하더라. 즉, 요쪽이죠. 아까는 베이스였는데 이 IGBT는 게이트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전압으로 제어를 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큰 거죠. 큰 전력을 제어하는 것은 IGBT였죠. 자, 다음 기호의 명칭이 뭐냐? G네요. 그러면은 게이트 들어갔던 거 뭐였죠? IGBT였죠. 정답은 2번 이렇게 그림 보고 맞추셔야 된다. 자, 그 다음 N P형 반도체. 자, 베스트 7 중에 우리 두 번째였습니다. 벌써 N P형 반도체입니다. 자, 이거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돼요. 자, 여기 N형 그리고 P형 반도체가 있다. 두 개를 정션 접합시키면 뭐다? 다이오드가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 N형은 어떻게 이렇게 해라? 네거티브다. 그것은 뭐다? 마이너스, 즉 전자가
많은 상황, 전자가 다수 캐리어인 상황 이렇게 연결하시면 까먹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P형은요 positive예요. 플러스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전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구멍, 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positive 플러스 전공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N타입은요 어떤 것이냐면 14족 원소에다가 14족에 15족 원소를 추가시키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 P형은 14족에 13족을 투입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 봤더니 이해를 좀만 하시면 금방 할 수가 있는데 14족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실리콘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이 14족이란 얘기는 이 바깥에는 전자가 8개 있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옥텟 룰이라고 하고요. 옥텟 룰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옥텟, 그러니까 8개, 가장 바깥에 8개 전자가 있으면은 이것은 안정한 상태다. 그런 걸 유지하려는 성질. 실리콘은 자, 14족이죠. 4니까 4개만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빈 공간이 여기 파란색으로 표기하면 하나, 둘, 셋, 4개가 빈 공간이 있다. 즉 8개 중에 4개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14족이고요. 자, 15족과 오른쪽에 15족 그리고 13족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13족부터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뭔가 하나 그려놓고 13족은 3이니까 3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15족은 자,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최외곽 전자가. 자, 그러면 자, 왼쪽에 이제 말이 이해될 거예요. 14족에 N타입은 15족을 넣어요. 그러면 15족을 14족에 이렇게 1번 첨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요 5개가 각자 4개랑 합쳐지는데 하나가 남죠? 그럼 여기 하나가 막 돌아다니는 거야, 전자가. 그래서 요것이 이제 전류를 흐르는데 기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3번은 뭐냐면 자, 13족을 이번에 넣어볼게요. 13족을 3번 넣으면 이번에 3개랑 4개 결합하니까 총 7개, 하나가 남죠? 8개가 안정한 상태인데, 즉 여기 보시면 자, 7개 채워지고 하나 남아요. 그럼 전공이 이제 다수 캐리어, 어떤 전류가 흐르는 거에 기여를 많이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것은 자, 이런 상황들과 여기 표시한 이 상황들과 두 번째는 자, 이 종류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두고 자, 13족에서 끌어와 보겠습니다. 요 13족은 P타입이다. 그리고 자, 요렇게 자, 전자가 남아요. 이것은 N타입이라고 했죠? 자, 그럼 외워야 될 거를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단기간에 파이널 외워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P타입, 뭐야? 피자맛 붕어빵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자, P타입이니까 피자맛 붕어빵 먹으러 갈. 자, 이거 중요한 거. 한자로. 사람인. 자, 먹으러 갈인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요렇게 자, 아니 보면 그 피자맛 붕어빵 먹어봤어. 이거 좀 거부감 느끼는 사람이 꼭 있겠죠. 아니다. 근본은 팥붕어빵이다. 자, 이런 친구도 어떻게? 안티팬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자, N, no, 안 된다. no, 안 돼요. 어떻게 해라? 아니, 이 피자맛 붕어빵은 비인간적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비인간적이야. 비인간적인 안티팬이 꼭 있을 것이다. 자, 이게 뭐야 도대체 할 거야,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붕소입니다. 는 R로 살짝 바꾸세요. 붕알빵입니다. R, 알루미늄. 먹으러 갈륨입니다. 인듐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N타입, no, 안 돼. 피자 붕어빵은 비인간적이야. 자, 자, 요렇게 쓰고 비소입니다. P라 쓰고 인입니다. 안 이렇게 쓰고 안티몬이라고 합니다. 자, 결론 내려볼게요. 자, 피자 맛 붕알빵 먹으러 갈인
아, 그건 비인간적이지. 팥붕어빵이 최고야. 안티펜이 등장하더라.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비소, 인, 안티모니.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자, N형은요, 네거티브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전자들아.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가의 실리콘인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몇 족이었죠? 15족을 해야 되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자, 참 황당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피자 맛 붕어빵 먹으러 갈 이인. 자, 지금 노우죠? 노우 안 돼. 비인간적인 안티펜이 등장했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자, 요거 보시고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내 전공. 자, 파서티브죠? 어떻게 생기냐면 결합전자의 이탈로, 자, 요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탈했을 때 이렇게 남는 자리가 전공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가의 P형 반도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짠 하고 이리 떠오르면서 자, 피자 맛 붕어빵 먹으러 갈린 해서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있죠. 인디움.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N타입이죠. N타입. 요거는 14족 이렇게 처리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P형 반도체에서 자, 파서티브를 했죠. 파서티브 플러스고요. 전공 홀이더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P형 반도체는 파서티브 홀 전공 맞고요. 어셉터 받아들이니까 맞죠. 전자 N형은 주니까, 전자를 주니까 도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공의 이동으로 전도가 된다 맞고요. 불순물은 사가가 아니라 삼가죠. 하나 부족한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베스트 7선 중에 세 번째 스토리로 왔습니다. 위상제어입니다. 여기는 크게 세 가지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SCR, 역저지 3단자 사일리스트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GTO, 마지막으로 트라이액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SCR 체크해 볼게요. SCR은 실리콘 컨트롤 렉터파이어라고 하고 역저지 중요한 건 3단자. 자, 역저지 거꾸로 가는 걸 막아주고 3단자를 쓰고요. 사일리스터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갖고 가주셔야 되고요. 자, 1번 요 생긴 모습을 봐주세요. 왜 3단자다? 자, 하나, 둘, 세 개더라. 그래서 3단자고요. 여기는 게이트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이거 구조도 가지고 가셔야 돼요. PN, P타입, N타입, P타입, N타입 이렇게 4개 연결되어 있고요. 자, 게이트가 자, P타입에 연결되어 있죠? 네, 요거 하나 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것이 자, 이것은 역저지입니다. 다이오드라서 이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단방향 제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스위치 온오프가 되는데 단방향 제어밖에 안 된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아, 참 아까 빼먹었는데 여기 참 3단자다. 요것도 꼭 강조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쓰느냐 봤더니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로 온 제어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소호 기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요거를 가져가시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게이트 여기에 흐르는 걸로 판단을 하고 게이트에 전류를 넣으면 켜지고 끌 때는 게이트가 아니라 요런 방법으로 꺼야 됩니다. 애노드와 캐소드의 역전압을 인가하고요. 자, 이렇게 거꾸로 걸어준다는 얘기죠. 또는 애노드에 여기에 유지전류 이하로 감소시키면 끌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한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번호 매기면 3번, 자 4번, 자 키는 방법 5번, 끄는 방법 6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참고 그림인데요. 자, 보면 게이트 여기 전류예요. 여기에 게이트 전류를 넣으면 자 켜지니까 그때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거꾸로 되면 이제 역저지가 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SCR 특성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정류되고요. PNPN 구조였죠. 정방향만 되고 역방향 안 됐죠. 그래서 아니다. 고속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전 중인 사이리스터를 턴오프 끄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애노드 전류를 유지 전류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정답은 2번이고요. 게이트 신호를 가해야만 동작되는 소자는 게이트는 우리 아까 봤지만 짠하고 제가 갖고 왔는데 자, 요거죠. 여기 게이트에 신호를 가해서 동작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SCR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CL에서 게이트 단자의 반도체는 어떤 형태인가 짠하고 갖고 왔는데, 우리 아까 이거 체크했죠? 자, 여기 게이트는 P형이 연결되어 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저지 3단자입니다. 그럼 이것은 SCR이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은 GTO입니다. 역시 GTO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 뜻을 갖고 가셔야 돼요. 게이트 턴오프. 자, 핵심이 턴오프가 들어갔어요. 턴오프, 사이리스터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자, 앞에서 자, 여기 체크해 보면 1번. 자, 1번 이 그림 가져가시고요. 이 그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역시 여기 게이트 보이고 3단자죠. 3단자. 체크를 꼭 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SCR의 단점이 뭐냐면 아까 자기소호 기능이 없었죠? 자기소호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소호 기능이 좋다, 이런 얘기가 시험에 많이 나올 것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봤더니, 자, 마지막 거부터 이렇게 할게요.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로 온오프 제어가 됩니다. 어떻게? 플러스를 넣으면 턴온, 마이너스를 넣으면 턴오프가 되는 것이죠. 즉, 여기에 전류를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자기소호 기능이 있다. 스스로 끌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플러스 줬어요. 그럼 켜지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자, 여기 마이너스 게이트 전류를 주니까 꺼져서 요렇게만 파형이 출력이 되더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핵심 나오죠? 자기소호 기능이 있어요. 그럼 뭘 떠올려라? GTO인데 왜 그렇다? 게이트에다가 턴 오프. 그래서 GTO. 그렇기 때문에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역시 우리 뜻을 같이 좀 써보고 갈게요. 자, 이것은 트라이오드 AC 스위치의 약어다.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이름이 왜 이런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틀입니다. 틀이기 때문에, 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3단자입니다. 그리고 요 오드는 극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AC 이렇게 나와 있죠. AC는 뭐냐? 교류죠. 교류. 교류하면 뭐 양방향의 이미지가 있죠. 즉, 이렇게 이름에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3단자, 쌍방향, 양방향, SCR이다.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요 이름도 같이 체크를 연계해서 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1번은 요걸 이름을 가져가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그림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 하나, 둘, 세 개 쓰죠? 게이트 역시 쓰고, 자, 독특한 게 여기 SCR이 2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이겁니다. 자, 2개의 SCR을 역병렬로 접속해서 뭐가 가능하다? 핵심은, 자, GTO, SCR과 달리 이것은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뭐에서 추측할 수 있다? AC, 그죠?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번. 가져가셔야 될 것이고, 4번은 따라서 교류, 직류 모두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5번은 간단하게 이렇게 동작을 하더라 정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SCR 2개를 역병렬로 접속해서 양방향 제어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다? 트라이액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다. 저희 트라이 3개의 AC는 교류, 양방향 또는 쌍방향. 이거 어떻게 만든다? SCR 2개 역병렬 접속하면 되더라. 자, 트라이액입니다. 3개 3단자여야 돼요. 그럼 이거 탈락 2단자니까 안 되고요. 자, 요렇게 교류죠? 쌍방향이 가능해야 되죠. 양방향. 그럼 요거네요. 정답은 3번. SCR 2개 돼 있죠. 자, 여기서 양방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빨리 여러분들 4번. 자, 트라이액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라이액에 대한 것 3개. 교류, 양방향. 자, 그럼 맞죠? 양방향이고요. 3단자고요. 위상 제어 맞고, 직류 제어 가능했죠? 교류와 직류 모두 제어 가능했더라. 맞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베스트 7선 4번 여러 가지 전력용 반도체 소자 분류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극수에 따라서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전류 제어 방향에 따라서 될 수가 있는데, 자, 2극부터 볼게요. 요거 괜찮아요. 자, 다이오드 괜찮으시죠? 다이오드 어떻게 생겼죠? 요렇게니까, 그죠? 2단자 2극 쓰고 있더라. 그리고 요 다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어원을 좀 따져 볼게요. 자, 어원을 따지면, 자, 요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for 뭐를 위한 AC. 그래서 요 AC,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요 이름이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몇 단자다? 2단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좀 외우기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SS 이런 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3극도 한번 눈여겨볼게요. 3극은 우리 앞에서 한 거 SCR, GTO, 게이트 들어가니까 3단자가 되겠죠. 그리고 트라이액, 그리고 LA, SCR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극, 뭐 SCS 이런 거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 전류 제어는요, 단방향은 이런 것들 이랬죠. 자, 양방향을 기억해 볼게요. 자, 뭐 AC 들어간 거, 이렇게 AC 들어간 거 이렇게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S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단자를 골라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다 맞죠? 이런 거 다 맞고 GTO 트라이액 맞고 요건 아니더라. 요것은 4극이더라. 따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양방향은 AC 저기 들어간 거 트라이액 이런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었죠? 다이액 이런 것들. 다이액 나왔네요. 다이오드 4 AC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는 2단자였죠? 그러면서 양방향 제어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2단자, 자 이런 건 다 탈락이죠. 3단자라 다 탈락이고 이렇게 생겼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따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정육입니다. 4가지 스토리 파악하면 끝나는데요. 첫 번째는 단상 반파. 반파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반만 있죠? 요렇게 있는 거. 두 번째는 단상 전파입니다. 단상 하나짜리인데 자 이렇게 전파, 여기 단상 전파. 세 번째는 이제 상이 3개입니다. 3개에서 전압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 3개를 합치면 우당탕탕 합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상 반파. 자, 마지막은 삼상 전파입니다. 가장 좋은 거. 자, 이렇게 가장 어때요? 직류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써야 될 때 이 삼상 전파가 가장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각 특징을 아셔야 돼요. 특징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단상 반파입니다. 전원의 반주기만 통과를 시키고요. 여러분들 가져가야 될 거는 요 2가지인데 맥동률부터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 맥동률은 공식 보시면 직류분의 교류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이제 바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치들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직류의 교류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이 맥동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반파는 최종적인 모습이 이것인데 121%예요. 그래서 썩 좋지가 못하더라, 좋은 직류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셔야 될 것은 이것은 맥동률이 이 4가지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V0는 파이분의 루트 2. 물론 이 숫자 가져가시면 너무 좋고요. 자, 근데 이거를 일단 외우기 싫다 한다면 방법이 또 있어요. 외우지 않는 방법. 그 앞에 1과목에서 우리가 평균값 구하기를 했었는데, 자, 평균값은 VA는 어떻게 했었죠? 자, 한 주기 분의 한 주기 면적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가려면 저기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2파이죠? 여기 2파이 분의 면적이 지금 요 면적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거 뭘 말했죠? 요만큼은 2라 그랬어요. 근데 최대값이 VM이면 여기다가 VM 이렇게 되더라. 그럼 여기 위에 써야 될 거는 2VM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 자, 땅땅 죽어서 파이분의 VM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는 실효값을 써야 돼요. 자, 실효값 1단원에서 자,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여기 실효값 제가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실효값은 V라고 쓰고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 되더라. 이거를 우리가 좀 갖고 가자라고 했었죠. 따라서 VM은요 루트 2V가 돼요. 요렇게. 자, 그럼 이걸 넣으시면 파이분의 루트 2V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서 이 V는요 실효값이에요. 자, 그럼 결론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자 이렇게 외우지 않고 싶다면 우리 앞에 1과목에서 했던 요거를 자연스럽게 넣으면 이미 했던 거라 외우지 않고 이렇게 외울 수가 있어요. 자, 5의 루트 2가 되고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0.45, 한 45% 정도 되더라.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단상 반파입니다. 자, 그럼 그림 한번 이렇게 그려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요렇게 자, 여기가 2파이였죠. 자, 출력 전압을 구해라. V는 실효값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럼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 즉 실효값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파이분의 루트 2를 곱하더라. 자, 왜 그럽니까? 우리 평균값이
VA는 1주기 2파이분의 요 면적 2배의 VM이라고 했었죠. 파이분의 VM 요거 날라가니까. 근데 시료값은 VM의 루트 2분의 1배더라. 그럼 VM은 루트 2V니까 이렇게 완성되더라 였죠. 자,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0.45V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반파 정류 회로에서 시료치를 2라고 하면 이때 전류 평균치가 얼마냐, 즉 IA 구하는 거네요. 똑같아요. 전류가 전하로 바뀔 뿐이고 전류의 시료값에다가 파이분의 루트 2를 곱해주면 되더라. 자, 근데 옴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인데 문제에서 전압을 2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고, 파이분의 루트 2에 R분의 2를 곱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단상 반파입니다. 전원전압이 이렇게 됐을 때 시료값이죠. 부하저항이 10ohm이라면 전류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그럼 I를 구해볼게요. 자, I는 R분의 V 출력값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R은 10분의 이제 V 출력값이니까, 자, 여기서 우리 출력값은 어떻게 구했죠? 시료값에다가 파이분의 루트 2를 곱해라. 자, 루트 2 파이 하면 0.45가 됐었죠? 자, 0.45에 V는 220V 였죠. 자, 계산기 쓸까요? 0.45 곱하기 220 하면 99네. 99V가 되더라. 요렇게 99를 10으로 나누자 9.9A더라.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달라. 이번에 단상 전파입니다. 생긴 모양은 이렇게 되고요. 역시 자, 아까보다는 맥동률이 줄었죠. 48%,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50% 정도의 거의 근접하는 48%. 자,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공식을 가져가야 되더라. 선생님 이거 외우기 싫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했듯이 우리 평균값은 자, 1주기 분의 1주기 면적이었는데, 우리 요 단상 전파는 자, 모양 똑같으니까 요 반에 대해서만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주기가 파이죠? 자, 그럼 여기 파이분의 자, 요만큼이 얼마랬냐면 2라 그랬죠? 거기에 VM 곱하면 되더라. 그래서 2VM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시료값 V는 최대값을 루트 2분의 1배 하더라. 이렇게 따라서 VM은 루트 2V가 되는 겁니다. 넣으시면 파이분의 2 루트 2 V 이렇게 완성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평균값은 여기에 시료값이다라는 걸 계속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요거를 계산기로 두드리면 0.9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됐든 요렇게 가지고 가셔야 되겠더라. 자, 결론은 아까 반파보다 2배 돼서 반파는 0.45였죠? 0.9가 됐네요.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단상 전파 나왔습니다. 1번 평균값이 얼마냐? 시료값으로 했을 때요.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 외우기 싫다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여기 파이 2파이였죠. 그리고 요 면적이 2인데 최대값이 VM이면 그만큼 곱해주면 되더라. 자, 그러면 평균값은 여기 평균값은 자, 시료값의 몇 배냐? 자, 이거 까먹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평균값은 1주기 파이분의 2VM이었죠. 자, 여기 파이분의 2VM. 자, 그런데 시료값은 VM의 루트 2분의 1배더라. 따라서 VM은 루트 2니까 파이분의 2 루트 2 V가 되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다 쓰시면 되겠죠? 2 루트 2다. 어머, 얘를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가 된다? 0.9가 되더라. 문제에서 V는 2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 보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또는 저기 하신 분들은 0.9를 외워가셔도 아주 좋겠죠. 이번에 3상 반파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직류의 모습을 해가고 있죠. 자, 맥동률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세 번째는 3분의 1 곱하면 아까 48이었죠? 거기 3분의 1 하니까 대략 17% 나옵니다. 자, 평균값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이걸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유도하실지 이렇게 하실지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외우는 좀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왼쪽에서 우리가 표기할 때, 자, 3상이잖아요? 그러면 3개만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3개만. 이렇게. 근데 이거 뭔가 이빨 같지 않습니까? 이빨이 3상, 3개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좀 증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값은, 자, 3개 있어. 뭐가? 3개 있다. 뭐가? 이빨, 이파이가. 아휴. 자, 어찌됐든. 자, 이빨이 3개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것이 V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린 실효값으로 해야 되니까 V는 VM을 루트 2분의 1배였죠? 그럼 VM은 루트 2V가 된다라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숑숑숑 넣어버리면 루트 2가 들어가면 천천히 써볼게요. 2파이분의 3 루트 3에다가 여기에 루트 2V가 곱해지면 이 루트 2가 안에 거랑 곱해지면서 2파이분의 3 루트 6V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과정에 의해서 자, 이거 보시고 요렇게 유도가 됐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계산기로 계산을 하니까 1.17이 되더라. 그래서 1.17을 외우셔도 좋고 요렇게 유도해서 가셔도 좋습니다. 자, 3상 반파입니다. 3상 반파. 자, 직류전압 몇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외우셨다면 1.17 이렇게 가셔도 괜찮고, 혹시나 외우지 않았다 그러면은 3상이니까 3상 반파니까 3개 이렇게 그리라 그랬죠? 요런 모양. 자, 그리고 어떻게 해라? 평균값은 자, 2파이 이빨이 3개다. 3루트 3 그리고 VM. 아, 근데 VM은 실효값은 VM을 루트 2분의 1배 한 것이었다. 그럼 VM은 루트이니까 2파이분의 3 루트 위에 곱해지니까 루트 6V가 되더라 였죠. 자, 이걸 계산기 때리니까 1.17V가 되더라. 요거 2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보고 요렇게 풀 수도 있다. 자, 상전압 300V에 3상 반파입니다. 직류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자, V 출력은 인풋 그러니까 실효값에다가 곱하기 1.17이었죠. 자, 그러면 1.17에 300을 곱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써야겠죠? 1.17 곱하기 300은 351 나오네요. 351 볼트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3상 전파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정말 이제 직류의 모습이 거의 나오죠. 그래서 맥동률이 얼마다? 4%다. 저기 가져가셔야 될 것은 맥동률이 가장 작다 이렇게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될 것은 역시 이 공식 가져가셔야겠죠. 이렇게 1.35 정도 되더라. 아까 1.17 이건 뒤에 17의 2배인 약 3호, 1.35 이렇게 또 외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제 봤다면 자, 아까 이렇게 잠깐 지워보시고 아까 3상 반파는 뭐 이빨이 3개 뭐 이런 거 했었죠. 이거는 전파니까 이제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빨을 6개, 자 이렇게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6개 뭐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죠? 그러고 자, 평균 값은 자, 이빨이 몇 개가 된다? 6개가 되더라. 그리고 VM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자, 실효값은 VM을 루트 2분의 1배 한 것이었죠. 따라서 VM은 루트 2V가 되더라. 자, 넣어라. 2파이분의 6에 루트 2V면 여기 땅땅 3을 약분되죠. 파이분의 3 루트 2V 이렇게 되더라. 아, 그래서 이 모양이 나왔죠? 여기서 이 V는 역시 실효값이 되더라. 앞에 거를 계산기 두드리니까 1번, 자 2번 1.35가 되더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3상 전파입니다. 자, 6개, 셋, 넷, 다섯, 6개 그려주시고요. 자, 평균 전압값이 얼마냐? VA는 자,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1.35 바로 하셔도 되고요. 1.17, 자, 눈에 이제 익죠? 이거 뭐야? 3상 반파. 이게 3상 전파고요. 자, 0.45 이것도 눈에 익네요. 단상 반파. 0.9는 2배니까 단상인데 전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1.35 혹시 까먹으셨다면 이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자, VA는 자, 이빨이 몇 개? 6개가 되더라. VM. 자, 그런데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배 VM의. 따라서 VM은 루트 2V니까
넣으면 자 일단 약분 처리되고요. 파이분의 3 루트 2 뿌이 이렇게 되더라였죠. 자 그리고 까먹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파이분의 3 루트 2 뿌이 이렇게 하시고 요 가셔서 3 곱하기 루트 2 하고 나누기 3.14를 하시면 자 1.3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략 이것은 1.35 뿌이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겠더라. 자, 삼상교류 전파입니다. 그러면 우리 뿌이 아웃풋은 시료값에다가 얼마 곱했죠? 1.35를 곱했더라. 그럼 1.35에 곱하기 시료값이 100이니까 135V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4번 이렇게 풀 수도 있겠다. 다음 중 맥동률이 가장 작은 게 뭐냐라고 해서 가장 작은 것은 요거 이런 것이었죠. 이게 뭐냐 봤더니 삼상 전파였습니다. 반대로 맥동률이 가장 큰 것은 단상 반파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외우실 거 잠깐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류기 1번, 2번, 3번, 4번 했고요. 단상 반파. 자, 모양은 요렇게 단상 전파, 삼상 반파는 하나, 둘, 셋, 삼상 전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평균값, 맥동률 이렇게. 자, V0는 우리 시료값에 얼마더라? 0.45. V0는 2배, 0.9 V. 삼상 방파는 V0인데 1.17 V. 자, 요 전파는 17의 약 2배인 1.35 정도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리고 맥동률은 여기가 121%였어요. 이거는 절반으로 한 줄어서 50 정도, 그러니까 48% 이렇게 되고, 요거의 3분의 1, 세 번째로 가니까 3분의 1을 때리니까 약 16이지만 하나 더해서 17%. 자, 이건 네 번째로 가니까 4로 놓으면 4.으흐 나오죠. 그럼 대략 4다. 4%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누가 가장 크다 맥동률은 요게 가장 크고 요게 가장 작더라. 그리고 요 앞에 수치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베스트 7선 같이 하고 계시고요. 여섯 번째 인버터, AC 인버터, 주파수 인버터, 초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직류 이런 거, 교류는 이런 거, 직류, 교류 이렇게 했는데 서로 막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것들을 변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될 것은 직류를 직류로 바꿀 때는 변환하는 것이니까 컨버터라고 이제 하고요. 컨버터라고 하는데 우린 이것을 초퍼라고 이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버터는 뭐 반대로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직류를 입력하면 직류를 교류로 바꾸면 인버터라고 해요. 요거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건 정류기라고 했었고, 역시 변환하는 거니까 컨버터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교류를 교류로 주파수를 바꾸거나 이런 거 한다면 주파수 컨버터, AC 컨버터라고 하고, 또 사이클로 컨버터라고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 교재에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체크를 한다면 요거 하나 체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초퍼에 대한 설명 중에서 요거죠. 요 초퍼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것은 빠른 음각 특성이 있어서 스위치 온오프가 가능하다. 이런 거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어 정류기는요 뭐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정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보고 교류 직류 정답은 4번 이렇게 해라. 자, 직류를 교류로 바꿔요. 자, 이것은 인버터죠.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를,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은 정류였죠. 자, 주파수 F1에서 F2로, 즉 교류에서 교류로 바꿉니다.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사이클로 컨버터다. 자, 온오프를 고속 변환해요. 초퍼가 되겠죠. 자,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합니다. 초퍼형 인버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변환기가 아닌 것은 정류기, 인버터, 변압기 다 변환을 하죠. 유도전동기는 아닙니다. 1번 모터죠. 선풍기에 쓰이는 모터입니다. 베스트 7선 전기기기 응용 때려잡기 같이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자, 이것만 듣고 문제 풀어도 정말 많은 거를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는 이제 전동기 속도 제어할 때 앞에서 배운 것들이 사용된다라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 직류 전동기. 전동기는 모터를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선풍기. 자, 속도 제어하는 게 필요하죠. 그때 뭐가 쓰이더라? 전압 제어법, 저항 제어법, 계좌 제어법이 쓰이더라. 우리 앞에 이 공식을 외워달라고 했었어요. N은 K5분의 전압 빼기 IARA에서 이 공식을, 회전 속도 공식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속도 제어할 때 1번 전압, 요거 제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저항, 요 저항 제어할 수 있고, 3번은 요 계좌, 자속이죠. 요 계좌를 제어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다. 요거 체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잠깐 지우고 좀 이따 같이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 전동기 속도. 자, 앞에 제시한 공식이 나왔고요. 자, 여기 전원이 있고, 자, 요렇게 이용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전압 제어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하는 거 볼게요. 단상 유도 전동기와 여기 삼상 유도 전동기 이렇게 이제 배웠었는데, 자, 트라이엑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될 거. 트라이엑이 자, 어떻게 요렇게 쓰이더라. 이 그림 눈여겨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사일리스터 인버터를 이용하더라. 저 인버터 여기 내용 좀 더 보면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가져가죠. 새로운 주파수를 갖는 교류로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 뭐라 부르냐면 V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가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전압, 가변, 주파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전동기 속도 나오고 여기 들어갈 것은 트라이액이었죠. 자, 반도체 사이리스트에 의한 전동기 속도 제어 중 주파수 제어는 우리가 인버터 제어라고 했었죠. 인버터를 이용한 속도 제어는 자, 새로운 주파수를 만드니까 4번 이렇게 체크하시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앞에 체크한 이걸 자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인버터, 새로운 주파수 이렇게. 자,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 사용되는 걸로 인버터 장치의 약호는 뭐라 그랬죠? VVVF. 짠하고 갖고 와서 자, 요거죠.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베스트 자, 7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요것만큼 꼭 가져가시고요. 좀 더 욕심 있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 교재에 수록된 다른 문제들까지 좀 덤으로 가져가시면요. 여기서 정말 많은 문제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쌤. 고생했쌤.